오늘은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완두콩을 이용해서 유전 현상의 놀라운 법칙들을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멘델은 완두콩을 이용해서 유전 현상에 대해 연구했는데, 여기서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의 형질, 즉 부모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부모의 세포로부터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에는 아빠가 가진 유전 물질의 절반이 들어있고, 난자에는 엄마가 가진 유전 물질의 절반이 들어있는데, 정자와 난자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서로 다를 때 이 둘을 통해 만들어진 자손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멘델은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교배할 수 있고, 한번 교배할 때 자손이 많이 만들어지는 완두를 이용해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멘델은 다양한 종류의 완두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둥근 모양의 완두와 주름진 모양의 완두를 서로 교배하면 어떤 자손이 만들어지는지,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서로 교배하면 어떤 자손이 만들어지는지 등을 직접 교배하고 실험해 보면서 유전 현상에 대한 중요한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법칙들이 사람의 유전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멘델의 실험에 대해 이해하려면 유전 현상과 관련된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대립형질과 대립유전자, 순종과 잡종, 우성과 열성,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정리한 후에 멘델의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질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 가진 색깔, 모양, 크기 등과 같이 생물이 가진 특성 하나하나를 형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완두의 형질로는 완두의 모양, 완두의 색깔, 완두꽃의 색깔 등의 특성들을 완두의 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두의 모양에 대해서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근 모양의 완두와 주름진 모양의 완두 두 종류가 있고, 완두의 색깔에 대해서도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있습니다. 완두꽃의 색깔에 대해서도 보라색 꽃이 피는 완두와 흰색 꽃이 피는 완두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하나의 특성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은 서로 대립되는 형질, 즉 대립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완두는 둥근 모양이 되고 어떤 완두는 주름진 모양이 되는 이유는 서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이 어떤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그 형질을 나타내도록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둥근 모양의 완두는 둥근 모양을 나타내도록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주름진 모양 완두는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도록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립 형질을 나타내도록 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형질은 같은 알파벳을 쓰되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영어 라운드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R로 표현하고, 그에 대한 대립형질인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다른 알파벳이 아닌 R의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완두의 색깔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나타낼 때도 노란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영어 옐로우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Y로 표현하고, 그에 대한 대립형질인 초록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소문자 Y를 사용합니다. 완두꽃의 색깔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도 보라색 꽃에 대한 유전자는 영어 퍼플의 앞글자인 대문자 P로, 그에 대한 대립형질인 흰색 꽃에 대한 유전자는 소문자 P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완두의 모양이나 색깔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런 대립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대립 유전자를 표현할 때는 같은 알파벳을 쓰되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립 유전자는 생물체마다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유전자가 한 쌍을 이루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대문자 R과 소문자 R인데, 완두 안에 이 유전자가 한 개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두 개가 쌍을 이룬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두의 모양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대문자 R 두 개를 가지거나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가지거나 소문자 R 두 개를 가지는 총 3가지의 유전자 조합이 가능합니다. 완두의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형질에 대해서도 모든 유전자는 두 개가 한 쌍을 이룬 형태로 존재하는데 대립 유전자 중 하나는 아빠에게서 하나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아 두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으며 이 유전자가 나중에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자손에게 물려줄 때도 둘 중에 하나만 물려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염색사의 형태로 실처럼 풀어져 있는 DNA가 세포 분열할 시기가 되면 2배로 복제가 되었다가 DNA의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만나서 염색체 형태로 응축됩니다. 염색체로 응축된 두 가닥 중에서 하나는 DNA 원본이고 하나는 원본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복사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응축된 염색체 중에서 절반은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빠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와 아빠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을 수 있는데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는 각각 엄마와 아빠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동 염색체에는 서로 같은 위치에 특정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해 한쪽에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R이 있다면 같은 위치에 다른 염색체에는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R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만들어질 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아까 전에 아빠와 엄마에게서 받은 대립 유전자 두 개가 쌍을 이루어 존재한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로부터 각각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룬 상동 염색체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도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완두 모양에 대한 유전자인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에 따라서 서로 분리되고 감수 2분열에서 원본과 복사본이 분리되며 각각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들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 둘 중 하나만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립 유전자는 엄마에게서 받은 것과 아빠에게서 받은 것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서로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떤 형질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 경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문자 RR과 같이 둥근 모양의 유전자만 가진 경우 또는 소문자 RR과 같이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만 가진 경우에 같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가졌으므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떤 형질에 대해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 경우를 잡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둥근 모양의 유전자와 주름진 모양 유전자를 하나씩 가진 경우, 즉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 경우를 잡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체의 어떤 특정한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생물체가 가진 유전자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둥근 모양의 유전자만 가진 순종 완두의 경우에는 둥근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만 가진 순종 완두의 경우에는 주름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둥근 모양 유전자와 주름진 모양 유전자를 모두 가진 잡종의 경우에는 둥글면서 주름진 형태가 모두 드러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두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의 형질만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완두 모양에 대해서는 두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둥근 모양의 완두가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잡종의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완도의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모양이 우성의 형질, 주름진 모양이 열성의 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도의 색깔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노란색 유전자를 대문자 Y로, 초록색 유전자를 소문자 Y로 표현하는데 노란색 유전자만 가진 경우에는 노란 완도가 되고 초록색 유전자만 가진 경우에는 초록색 완도가 됩니다. 완도 색깔에 대해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유전자를 둘 다 가진 경우에도 노란색과 초록색의 중간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형질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노란색 완두가 됩니다. 두 가지 색깔 유전자를 모두 가진 잡종 완두가 노란색으로 나타났으므로 완두 색깔에 대해서는 노란색이 우성 형질이고 초록색이 열성 형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립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때 우성 형질의 유전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고 열성 형질의 유전자를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완도의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모양이 우성이므로 대문자 R로 표시하고 완도의 색깔에 대해서는 노란색이 우성이므로 대문자 Y로 표시합니다. 주름진 모양과 초록색은 각각의 형질에 대한 열성 형질이므로 소문자 R과 소문자 Y로 표시하는데 만약에 초록색이 우성 형질이었다면 초록색 유전자를 영어 그린의 첫 글자인 G로 나타내고 노란색 유전자를 소문자 G로 나타냈겠지만 노란색이 우성 형질이므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유전자만 가진 순종 완도와 노란색과 초록색 유전자를 모두 가진 잡종 완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노란색 완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색깔과 같은 형질이 같더라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완도는 표현형은 노란색이고 유전자형은 대문자 YY인 완도이고 두 번째 완도는 표현형은 노란색이지만 유전자형은 대문자 Y와 소문자 Y를 가진 완도라고 구분지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현상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설명했는데 2부 영상에서 멘델의 실험과 유전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부 영상을 보기 전에 본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